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보시면 저게 이제 96년서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입니다. 보시면 2000년 부근에 어마어마한 봉우리가 섰었는데 1년에 한 60조 가까운 벤처 캐피탈 투자가 일어났다가 한 15년 동안 거의 버블이 꺼지고는 안 일어났었는데 2014년서부터 다시 벤처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최근에는 2019년 1, 4분기는 2000년과 같은 수준, 닷컴 버블 때만큼 그 벤처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간 요 2014년서부터 갑자기 투자를 많이 받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인가 보면 바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회사,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공유경제 회사들, 전에 연결하지 않았던 걸 연결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관한 회사들, 세 번째는 2017년 한 해는 반짝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주로 이 2차 전지나 뭐 이런 새로운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작은 부류가 소위 바이오텍, 이라서 의료기기나 의료 서비스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 바이오텍도 가만히 보면 거의 인공지능의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냐 이런 것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하고 비슷한 쪽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우리 근육의 기능을 확장하는 기술들을 해가지고 삽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그래왔습니다. 브로도저도 만들고. 그런데 최근에 80년부터는 인간의 두뇌 활동을 도와주는 기술들, 소위 IT 기술을 쭉 확장해 왔는데 이 두뇌를 도와주는 기술이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크고요. 그러면서 로봇하고 이 인공지능을 결합을 하면 지금까지 근육을 도와주는 기계들하고 머리를 도와주는 기술이 접목이 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것들이 이제 스타트업 중에 주목받는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인데 그 상장 전에 1조 원 이상의 10억 불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300개가 훨씬 넘는 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전체의 거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최근 9개가 돼서 5번째 스타트업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디지털 변화는 여러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왼쪽은 전 세계 10만 명당 은행 지점이 얼마나 있나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최근에 은행 지점 수가 줄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에서 스마트 금융이 되면서 은행 갈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인데 보시면 급격히 지금 은행의 지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은 여러 산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CEO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느 나라가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냐 이렇게 물은 랭킹이 있습니다. 그게 CEO 월드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한국은 11위고요. 보시면 의외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이 스위스고 2등이 스웨덴이고 3번이 미국이고 4등이 네덜란드, 5등이 영국, 6등이 핀란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11위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제 싱가포르가 제일 높고 우리가 2위고 그 다음에 홍콩, 중국, 일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11위에서 1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럼 저게 앞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냐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런 CEO들이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또는 이제 뭐 전지 회사들 이런 데서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그 KDI의 김준 박사가 또 만든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97년에 금융위기 이전서부터 금융위기까지 계속 줄었고, 그 구조조정 이후에 2009년까지 제조업의 고용은 서서히 정체하거나 감소한 채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서부터 상당히 견조하게 한 2.7% 이상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 제조업의 4대 제조업, 조선, 전자, 철강, 자동차, 이 부분에서는 다 2009년 이후에도 1%에서 8.3%까지 고용이 감소되어 왔었는데, 반면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았던 기타 제조업, 소위 요새 소재 산업, 의료용품, 의료기기, 산업용 로봇, 측정용 정밀기기, 축전지, 화장품 이런 쪽에서 3%에서 10%, 11%까지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싹 트고 있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52시간제하고 최저임금 올리면서 모든 저런 산업체마저도 고용을 늘리지 못해서 전년 대비 10만 개 이상씩의 제조업 감소,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이 큰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좋은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수출량이 줄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교역하는데 비용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역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교역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데, 디지털 플랫폼에서 요즘은 중간업자 안 거치고 해외 직구 직접 해야 되고 이러면서도 비용이 많이 줄고요. 그다음 물류 비용도 이제 많이 주는데, 우리 최근에 우버나 이런 공유경제 차량이 물류 비용을 많이 줄이죠. 여러분 킥보드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강남을 걷다 보니까 여기저기 킥보드 회사들이 늘어놓은 킥보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물류비용을 줄입니다. 택시 탈 거 안 타고 그거 타고 가고,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가는데 대중교통 안 타고 뭐 킥보드 타고 가고 이러면서 빨리 더 비용을 줄이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때문에 공장에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생산의 위치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값싼 나라에서 만들던 거를 로봇을 이용해서 가까운 데서 대량 생산하면 굳이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 생산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계들을 자동 제어를 많이 하면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덜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커지는 거, 또는 전기차 이런 것들이 상품의 구성을 너무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저 우회가 기존 자동차의 부품수라면, 두 번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이 부품수가 확 줄어드니까 제조업의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기가 되면 될수록 이 기계 부품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큰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 국제교역도 급격히 줄어드는데, 중에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서부터 그 제조업의 교역량은 정체 또는 하향하고 있고, 대신 밑에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투자량도 오른쪽에 보시면 주황색은 바로 무형 서비스업이나 지적재산 이런 데 투자하는 거고, 이 회색이 바로 제조업에 투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자산의 투자보다 이 지적재산이나 서비스업의 투자가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물건의 움직임을 보면 대륙 간 이동은 확 준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중국, 인도가 제조업을 생산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많이 사갔는데, 수준이 올라가면 중국 내에 내수 부품 회사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양이 줄죠.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런 큰 나라들이 내부의 그 내수 산업으로 부품을 국산화를 많이 하면 하고, 이런 것들도 세계 교역량을 줄이게 되죠.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이 택배가 너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니까 물건 이동이
훨씬 그 이동이 많아지는, 그래서 아주 그 글로벌하게는 해운량이 줄고 내수에서는 이동이 많아지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봉제업이 90년에 중국으로 다 가버렸는데 그것이 방글라데시로 가고 뭐 이런 데서 싼 물건을 만드는데, 최근에 알칸사 주에 중국의 그 봉제 회사가 거기에 미싱 재봉틀 로봇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하루에 80만 장의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22초 걸리는데요. 그것도 다 개인의 치수를 받아서 개인이 원하는 로고를 넣어주는 특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하루에 80장을 만들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방글라데시 갔던 것이 다시 미국으로 봉제 공장이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화를 하면 시장 가까이로 공장이 다시 가서 개인화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산업구조를 크게 바꾸고 세계 교역량은 줄어들고, 그래서 해운이 어려우니까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의 영향이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은 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스위스의 명품 시계는 우리가 경쟁에서 만들지 못하지만 카시오라는 일본 회사가 전자시계를 만들었었고, 우리는 지금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 시계를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과거의 사업자들을 밀어내는 이런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사회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기술의 큰 변화들이 산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은,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도 수없이 많이 생기지만 또 자칫 한눈을 팔면 바로 이런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어제의 기술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노키아 폰 사업의 멸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아날로그 가전에서 디지털 가전, 스마트 가전으로 넘어갈 때 못 따라가고, 소니도 그래서 망한 거고요. 자동차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2조 이상의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전기차에다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큰 기술 변화 때문에 옛날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산업도 안전하지 않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GM이나 르노, 삼성이나 다 이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을 만드는 공장에서 지금 아주 급격하게 지금 구조조정의 압력에 있어서 그 일자리가 안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조선업처럼 아주 극적인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동차 산업도 지금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는 순간에 자동차 가격의 재료비의 반 이상이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에서는 돈을 벌지만 자동차 또는 자동차 관련 회사는 그 돈을 벌기가 어려운 형태로 지금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의 큰 변화가 전 산업에서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많은 산업에서 민첩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몇십 년간의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글로벌 변화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